네, 안녕하세요. 전지적 변호사 시점 현창윤 변호사입니다. 저는 늘 그렇듯이 가능한 객관적인 관점에서 법률적인 쟁점을 위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수십 가지 문서와 증거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죠. 실제로도 그런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개통령으로 유명한 분이죠. 훈련사이자 보듬 컴퍼니의 대표인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분이죠. 이 강영욱 대표가 최근에 큰 구설수에 올라서 사실상 활동이 어렵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요, 과거 직원이었다라고 밝힌 몇몇 분들이 인터넷, SNS에 올렸던 글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냥 웃어 넘기기에는 생각보다 구체적인 상황 묘사와 함께 실제로 직원이 아니었으면 하지 못할 만한 상세한 내용들을 담고 있었기에 많은 분들이 이 강영욱 씨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에 강영욱 씨가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한 적은 없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제가 이 촬영을 하기 직전에 반박 영상을 올리셨어요. 55분에 달하는 영상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중요한 부분들을 요약하고 핵심적인 쟁점이 될 만한 부분,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면 좋으실지 요약해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CCTV와 관련된 논란이었는데요. 먼저 제기된 논란은 이 CCTV를 직원들 감시 목적으로 설치를 하고 실제 그렇게 운용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서 직원들의 태도를 문제 삼고 지적을 한 바가 있다. 자, 이에 대해서 강영욱 씨 측 반박은요. 아주 초기에는 CCTV가 존재하지 않았고 CCTV가 처음 설치되던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몇몇 직원들의 반발이 있었다. 그런 상황을 좀 기억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일단 CCTV 설치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안전이나 보안, 화재 이런 경우는 대단히 위험하잖아요. 이런 것의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야 되고 실제로 운영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가 몰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보안과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요. 설치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실제 운영이 어떻게 되었는가, 직원들 감시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됐나, 아니면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그 목적으로 사용이 됐나, 그것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이런 강영욱 씨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동물들이 있는 공간이고 내부인도 왔다 갔다 왕래가 잦은 곳이잖아요. 이런 경우라면 CCTV 설치를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나중에 사업장의 대표로서 책임을 질 일이 반드시 생길 수 있다라고 권유를 드렸을 거예요. 그렇다면 일단 CCTV 설치와 관련해서 문제는 없다고 보이는데, 다만 지금 직원들이 오해한 부분이 있다. 실제로 근무 태도를 지적을 한 적은 있는데 그거는 CCTV를 보고 지적을 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보여서 지적을 한 것이고, 또 유니폼을 벗는 어떤 탈의실이 있는 공간에서 그 CCTV를 설치하고 그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애초에 유니폼을 입고 벗고 할 만한 일이 없고 그런 공간 자체가 요하지가 않는다. 이게 주된 해명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반박에 대한 재반박은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설명 좀 드리고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강영욱의 주장에 따라서 어떤 CCTV가 직원 감시 목적이 아니고 탈의실이라는 공간 자체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 내용 자체가 허위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런 쟁점들은 실제로 탈의실이 있었는지 아닌지, 아니면 CCTV를 통해서 근로자들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졌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향후 소명을 통해서 밝혀질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 좀 합니다. 정말 뜨겁죠. 네이버 웍스라고 하는 회사 메신저가 있었는데 이것을 기본적으로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가 유료로 전환을 했는데 이 유료 메신저 기능에 감사 기능이 있었고 대화들의 타임스탬프가 찍히면서 그 상세한 내역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대화 내역 중에서도 강영욱 대표나 그의 자녀에 대한 비난, 특히 남성 직원에 대한 비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지적하는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고 그 때문에 퇴사한 직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젠더 이슈를 제외하고 봤을 때 네이버 라인웍스가 실제로 감사 기능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이고요. 사실 SNS, 카카오톡 이런 경우에 진짜 직원들의 PC카톡 열어가지고 검색도 하고 그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했다면은 이거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죄가 됩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큰 죄가 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행위 형태 자체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 네이버 라인웍스라는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되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다만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죠. 이 당시까지는 이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기능을 사용하다가 인지를 좀 하게 되었고, 그 당시까지는 이런 행위 자체가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웠던 그런 정상은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됐던 그 직원들이 강영욱 씨의 자녀, 대표 자신에 대해서 전자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적절한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문제화시키고 대면에서 논의를 하면서 상대편 당사자들도 이 회사 메신저를 그 대표들이 봤구나, 그렇게 좀 인지를 했다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거는 두 가지 측면으로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법률적인 측면과 어떤 도의적인 측면을 둘 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실제로 비밀 침해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인지, 그렇다면 네이버 라인웍스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었던 건지, 이런 부분도 함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참작할 만한 사유로 보았을 때는 불법적인 의도를 가지고 본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기능이라 생각해서 살펴보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강영욱 씨 또는 자녀에 대한 비하 발언, 다른 남성 직원에 대한 비하 발언이 있는 것을 보고 관리자로서 적당한 조치를 취하면서 그 내용을 좀 확인하던 그런 상황들이 얼마만큼 참작이 되어야 할지, 그런 것도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태도를 보면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대신에 그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첨언을 좀 하고, 그런 태도를 좀 보여주고 계시고, 가능하면 신빙성 있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얘기하는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면서도 상대편의 주장은 짜르게 좀 반박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반박은 상당히 좀 좋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건 처벌받을 부분이 있다면 본인이 처벌받겠다,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죠. 진짜 때 하나 안 묻히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안 좋게 꼬여버린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 오히려 드러낼 것은 드러내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이 화장실 문제하고 명절 선물 논란이었는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을 했고 또 외부 화장실을 사용하게 했다라는 부분인데, 반박은 화장실이 고장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근의 식당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했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커피타임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스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자취하는 이제 직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스팸을 좋아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좀 들으니까 스팸을 좀 발주를 넣고 선물로 준비를 했는데, 발주 실수를 좀 하면서 상당히 많은 묶음 스팸이 도착을 좀 했다. 나눠주는 과정에서 깨끗하게 선물 포장이 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좀 죄송하지만 품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눠 가졌던 상황 자체는 기억은 하는데 어떻게 가져가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했었어요. 이에 관련해서 다른 또 제3의 직원이 이런 얘기를 한 게 있는데, 당시 이 스팸 관련해 가지고 잘 나눠 가졌고 그 양이 좀 많았기 때문에 배변 비닐로 실제 썼던 그런 비닐은 절대 아니고 진짜 깨끗한 비닐이었는데 이 비닐을 이용해서 가져간 적은 있다, 제3자의 반박글이 올라왔던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법률적으로 쟁점이 될 만한 것은 없어 보여요. 다만 도의적으로 이런 식으로 스팸 선물을 주는 거, 스팸 선물은 당연히 사실 좋죠. 어쨌든 배변 봉투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실패했던 게 아니냐라고 본다면 기분은 나쁠 수 있지 않나, 이거에 대한 판단은 좀 보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화장실 이용 시간을 진짜로 제한을 했는가, 그게 사실이라고 밝혀지면 노동부에서 어떤 제재가 있었겠죠. 실제로 그런 노동부 진정이 있었고 제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되면 향후에 확인 가능한 점이라고 보입니다. 법률적으로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쟁점인 것 같아요. 신축 건물 하자 보수 당시에 에폭시 공사를 좀 했는데, 그 에폭시로 인해서 발생한 냄새로 고통을 겪었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 에폭시 냄새가 독하긴 독하거든요. 반박은 새 들어 사는 입장에서 주인이 하자 보수를 해주겠다고 할 때 하는 게 또 맞아요. 그게 때가 안 맞으면은 여러 가지 좀 분쟁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하자 보수를 진행했고 에폭시까지 공사를 좀 했는데 냄새가 좀 빠지지 않고 이랬던 거는 충분히 좀 이해를 하고 미안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향후 쟁점이 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